홍채를 포함한 동공 여기를 덮고 있는 게 각막이에요. 각막. 그리고 여기 흰자를 덮고 있는 게 결막. 결막염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건조하다. 여기에 안구에 건조가 생기는 게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눈을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내부 구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수정체예요. 수정체.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거. 수정체가 있고요.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거를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담겨있는 이 아이볼, 안구, 이 안쪽을 유리체라고 해요. 요 렌즈는 수정체. 막 점점 엉켜가기 시작하시나요? 요 렌즈가 수정체, 요 안이 유리체, 그리고 요 안쪽이 망막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히는 곳. 그 중에 요 사실은 가운데보다 살짝 위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황반. 그래서 황반이 상이 집중적으로 맺히는 곳이 황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여기 각막, 그리고 요 수정체, 이 수정체를 잡아주는 모양체, 이 안에 유리체, 망막, 황반 얘기를 다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이제 그러면 제가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다시. 네, 잘 보이시죠? 비전 헬스 설명을 할 건데, 자, 신이 인간에게 아껴 쓰라고 주신 4가지가 있대요. 알고 계시죠, 우리는? 첫 번째, 이빨. 두 번째, 췌장. 세 번째, 심장. 네 번째, 황반. 황반이 아까 제가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죠? 눈의 가장 안쪽에 상이 맺히는 곳이 황반이잖아요. 이 4가지는 아웃되면 재생 안 되게 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장리더님이. 근데 새로운 얘기 들으셨죠? 이빨. 이빨이 나게 하는 약이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뭐 비싸긴 하지만 약을 먹으면 이빨이 재생이 된다나 봐요. 근데 3년에서 5년 정도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곤 해요. 어찌됐든 췌장 아껴야 돼요. 췌장이 아웃되면 더 이상 재생 안 돼요. 췌장은 이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잡수 오빠 가신 거잖아. 췌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죠? 그리고 신장은 지금 막 연구를 하면서 뭐 동물의 신장 이거를 이식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영양학계나 의학계에서 아웃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마지막에 저 황반이라고 하는 저거는 영양학계에서 대체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황반을 대체하는 물질이 아니고요. 황반은 아까 상이 맺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갔어요. 햇빛을 쬐어요. 햇빛을 쳐다봐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계속 햇빛 보다가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곳에 나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끼시죠? 이 황반도 바로 직접적으로 햇볕 빛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얘를 위한 전용 선글라스가 있어요. 그걸 갖고 태어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황반색소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찾아낸 게 그 황반색소가 우리 선글라스도 2, 3년에 한 번씩 새 걸로 사야 된다며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며요. 그 황반색소도 빛을 자꾸 받다 보면 점점 얘가 망가져 가요.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밀도가 다 떨어져서 빛이 직접 황반에 쪼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걸 황반 변성, 그게 진행이 되면 실명되는 게 이제 이 황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황반의 색소, 즉
황반의 선글라스 그거를 영양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아까 보시면 아까 제가 저걸로 보여드린 것처럼 가운데가 동공이고 동공 주변이 홍채가 둘러싸여 있고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하죠. 그리고 각막이 동공과 홍채를 보호하고 있고 공막이 흰자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거는 이제 눈물샘이 실제로 각막에는 눈물샘이 계속 눈물이 흘러주면서 표면을 보호해 주고 눈물만 있다 물만 있으면 수분이 증발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피지 있고 땀샘 있고 그래서 피지와 땀 물과 기름이 엉켜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눈에도 이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대요. 마이봄샘이 기름을 이렇게 계속 내준대요. 그래서 마이봄샘은 눈꺼풀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이 눈 이렇게 껍질 까면 안쪽에 있는 거기. 그리고 깜빡일 때마다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준다고 이런 눈꺼풀과 눈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 눈의 구조로 볼게요. 아까 제가 맨 바깥에 있는 막이 각막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렌즈가 수정체고요. 수정체를 잡아주는 게 모양체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체의 두께를 늘렸다 좁혔다 해주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가운데가 유리체예요. 그리고 이 뒤쪽이 크게 보면 이 뒤가 망막인데 여기 상이 맺히는 곳 중에서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신경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눈에 생기는 문제를 찝어보면 요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안구 건조고요. 요 수정체, 그러니까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그럼 백내장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 6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백내장은 생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가능하면 늦게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겠죠. 근데 백내장이 생겼다 그러면 뭐 긁어내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긁어내는 게 아니고 요 내가 갖고 태어난 수정체를 빼고 인공 유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이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정체를 잡아주는 애, 그게 모양체라 그랬잖아요. 얘가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져요. 그럼 초점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노안이에요. 그리고 요 아까 유리체라고 했던 그 안에 있는 부분에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여서 지렁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증상, 비문증 들어보셨죠? 그건 이 유리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황반, 아까 얘기했듯이 황반이 선글라스에 해당되는 색소가 옅어져 갖고 결국은 황반 세포가 햇볕에 직접 파괴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를 황반 변성, 녹내장 얘기 빠졌네요. 이 안구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게 녹내장. 그리고 이 뒤에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게 황반 변성. 이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눈과 관련된 질환들이거든요. 이 모든 걸 케어하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황반이란 다시 보면 눈 시력의 90%를 담당하고요. 시세포의 대부분이 시세포의 대부분과 황반 색소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반 색소가 곧 선글라스인 거죠, 우리 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반 색소 100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황반 색소가 자꾸 빛에 노출되고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른 황반 색소 밀도의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이 50대 평균 황반 색소가 얼마큼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100세까지 사니까. 반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50대 평균 황반 색소 잔류량이 얼마라고 해요? 35%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갖고 나머지 50년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50년을 살기 전에 이게 다 아웃되면 그러면 이제 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황반 색소를 어떤 애가 망가뜨리냐? 물론 빛에 의해서 망가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루라이트라고 보이세요? 블루라이트가 황반까지 직접 쏘아지는 빛이에요.
자외선 UVA, UVB 그거는 황반까지는 안 와요. 근데 블루라이트 청색광, 청색광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지금 노트북에서도 나오고요. 핸드폰에서도 나오고요. 모니터에서도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황반까지 직접 닿는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블루라이트가 가장 황반을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와 밝은 곳에 있을 때 동공의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두운 곳이면요. 주변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채를 열어 갖고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뭐 해요? 블루라이트를 쳐다보죠.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청색광을 듬뿍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황반 색소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밝은 곳에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쪼이거든요. 빛을.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핸드폰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밝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변이 어두우면 활짝 열어요, 동공을. 그래서 너무 많은 블루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 관련 질환 나타나는 증상이요. 요렇게 가운데는 보이는데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질병이 이게 녹내장일 때 이런 시야를 갖는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안 가까운 걸 못 보니까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 그거 모양근의 탄력이 떨어져서 초점을 못 맞춰서 백내장 렌즈가 혼탁해져서 세상이 뿌예 보이고 요 마지막에 황반 변성은 중심부에 있는 시력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변성이 되면 중심은 보이는데요.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본사 강의 해주실 때 사랑하는 나의 아이의 얼굴만 안 보이고 다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슬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이거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전 헬스예요. 그러면 저도 요즘 유행하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황반 변성에 대해서. "황반 변성은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완치는 어렵대요. 그러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시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치료법으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REDS2 영양제라고 써 있죠. RH2. 이게 황반 변성을 늦출 수 있는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질문을 했어요. RH2 포뮬라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안과 연구소에서 진행한 포뮬러래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루테인 10mg, 제아산틴 2mg, 비타민 C 500mg, 비타민 E 400IU, 아연, 구리, 오메가3 요거를 사람들에게 먹게 한 거예요. 얼마 동안 먹게 했냐면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한 9년 정도. 대상도 4,700명이니까 꽤 많은 그룹으로 연구를 해서 안과 쪽에서는 공식화된 포뮬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화 관련 안구 질환 연구에서 원래 RS1 연구가 있었다가 거기에는 사실은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포뮬라에. 근데 베타카로틴은 폐암과 관련성 때문에 빼고 그걸 대신 루테인과 제아산틴으로 요렇게 바꾼 게 RS2 포뮬라예요. 이거 얘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새로 나오는 비전 헬스에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딱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뭐가 들어있냐면 라이코펜 들어있어요. 라이코펜 어디에 있어요? 들어보셨죠? 토마토, 라이코펜 토마토에 있잖아요.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 그래서 한때 주부들에 의해서 동이 났던 그 영양소가 이 식물 영양소예요. 이게 라이코펜인데 라이코펜이 앞부분을 관리해요. 각막, 모양근, 안압. 그러니까 안구 건조, 노안, 녹내장에 도움되는 게 라이코펜이고요. 그리고 요 베타카로틴 요게 망막 쪽에 관여하는 영양소예요. 그리고 특별히 암적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갑자기 어두워지면 더듬더듬더듬 하다가 점점점점 형체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눈이 적응하는 건데 그 암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베타카로틴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극장 가 갖고 혼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보여 갖고. 근데 그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고요.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당연히 들어 있어요. 이게 충분히 보충이 계속되면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구건조, 노안, 녹내장, 어, 황반 변성까지 모두 다를 케어할 수 있는. 원래는 안구건조는 뭘 먹었죠? 카로틴 먹었죠, 우리. 그리고 망막이나 이쪽의 영양을 위해서는 BDHA를 권했어요, 저는. 그리고 비전 아이디는 황반 쪽 때문에 권했었거든요. 그 모든 거를 통합해서 다 아우르는 용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하죠. 그래서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여기 오른쪽에 벌집 모양 보시면 이렇게 황반을 덮는 색소래요. 근데 가운데가 조금 진하죠. 이 가운데 조금 진한 게 지아산틴이에요. 이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에요. 식물 영양소예요. 얘가 딱 초점 있는 부위가 지아산틴이 덮어주고요. 그 주변은 루테인이 덮어줘요. 그래서 아까도 그 포뮬라에 지아산틴은 초점 2mg, 루테인 10mg, 주변부를 다 덮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했던 거고요. 뉴트릴라이트가 진짜 놀라운 게요. 여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금, 매우 좋은 금. 뭐죠? 메리골드, 마리골드. 장기자님이 그렇게 외우라 그러셨어요. 매우 좋은 금. 마리골드에서 요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 꽃이 마리골드래요. 마리골드 색깔이 이색이에요. 조금 밝은 노란색. 그런데 뉴트릴라이트는 종자를 갖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종자를 가지고 루테인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꽃과 지아산틴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꽃을 따로 키워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갖고 그렇게 종자를 나눠갖고 키운대요. 그래서 일반 마리골드 꽃은 이렇게 노란색인데요. 루테인용은 조금 붉은 기운을 띠고요. 지아산틴용은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루테인용에서 루테인 10mg 뽑아내고요. 지아산틴용에서 지아산틴 2mg 뽑아내서 추출 복합물 형태로 만들어요. 그것과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거는 복합 추출물. 한꺼번에 그냥 복합해서 뽑아낸 것과 추출 복합물 차이가 뭐냐면요. 순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루테인은 루테인대로 따로 뽑고 지아산틴은 지아산틴대로 따로 뽑아서 합쳐놓으니까. 그래서 다시 비전헬스에 뭐가 들어있냐? 라이코펜이 6.4mg 들어있어요. 뉴트릴라이트에서 최초로 주원료로 토마토를 쓴 제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라이코펜이 눈 앞쪽을 관리해주고요. 베타카로틴이 가운데 안쪽을 관리해주고요.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맨 뒤쪽을 관리해주고 황반을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까지 구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펙트예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굉장한 제품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3개월 대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진짜 좋아죠? 왜 효과 없다는 얘기도 많아요. 루테인 먹어봤자 별로 효과도 없다 하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실험 했잖아요, 뉴트릴라이트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인 남녀 109명을 12개월 동안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혈장 내에, 혈액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루테인과 지아산틴 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먹은 게 혈액으로 갔다는 얘기는 눈으로도 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진짜로 황반색소 밀도가 증가했어? 이 파란색 라인이 플라시보예요. 그건 줄 알고 먹은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위로 올라가는 이 라인이 진짜 루테인을 먹은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없다는 뜻이죠. 파란색은 하나도 상승 안 했어요. 황반색소 밀도가.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황반색소 밀도를 루테인을 먹은 사람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정말로 보충이 되는 게 맞다는 임상 자료예요. 그래서 기능성도 개별 인정형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도 이렇게 확실하고요. 안정성도 인증을 받았어요. FDA의 그라스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모션 출시되면서 나오잖아요. 이 정보도 제가 사실 같이 모아놨으니까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대용량 이 가격에 업차지 24,000원이면 한 달분 더 들어오니까 요거 주변 분들에게 미리미리 얘기를 조금 해서 사실 어떤 사람이 이게 필요하냐.
지하철을 타 보면 비전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왜요? 지하철 정말 제가 서울 와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한 칸에 8명, 9명 앉잖아요. 한 명 내지 2명 빼고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죠? 한두 명은 눈 감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둘러보는 분도 잘 없어요. 근데 장님이 주변 둘러보는 분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비전넷은 누구한테 권한다? 핸드폰 있는 사람한테. 뭐 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깐난에게도 눈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핸드폰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화면 공유가 끝났죠? 네. 그래서 비전 헬스 제가 자료는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세요. 이게 내용들이 복잡하진 않은데 그 용어들이 생소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막 머릿속에 엉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고요.